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이제 오늘 토요일입니다. 날짜는 잘 모르지만은 오늘은 도서관을 어제 뭐 계속 뒹굴거렸고 뭐 그저께는 산책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하현우 가수에 대해서 뮤지션에 대해서 이제 띄엄 쉬어가면서 이렇게 한 거고, 오늘은 도서관을 가는 길에 어, 이제 그 과학 컨텐츠에 가까운 철학 컨텐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찍은 것의 후속편입니다. 이전의 인문학은 현대에는 과학의 발달로, 특히 신경과학의 발달로 계속해서 다시 쓰여지고 있죠. 신경과학에 대한 것도 지금 질서대로 하자면 이제 캔델의 군소 거기부터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건 제가 올려서 나중에 이제 뭐 여기 링크를 건들지 하겠습니다. 그때 자유의지 처음 봤을 때는 뭐 고대부터 중세 근대까지 해서 특히 이제 신학적인 거 이런 부분도 나왔고, 그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허술하게 그저 없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했던 그 자유의지가 현대과학, 신경과학에 의해서 상당 부분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규명이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신학에서 봤던 거랑 다르네,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벌써 한 반세기 전이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 실험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반론들, 자유의지가 실험실에서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신경미학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신경미학이 굉장히 이제 fMRI의 그 공명 활용해서 많은 것을 알아볼 수 있었지만, 그거는 진짜로 이제 전두엽 그 안화 쪽에 있는 내가 활성화가 되긴 돼요. 그러나 이제 예술 철학을 논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다면,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거의 판명이 난 것처럼, 우리는 보통 이제 리벳 실험, 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실험, 그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그 영미권적인 그 실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영미권적인 1, 2, 3, 4, 5 매기고 막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인문학을 이제 새롭게 쓰는 거예요. 자유의지 편은 제가 여기다가 그 원래 했던 것은, 그러니까 근대까지의 것, 자유의지의 모든 것, 뭐라고 했었지? 그건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오늘은 그 실험의 기본적인 구조와 그것의 반론, 이런 것을 한번 이제 여기다 얘기를 우동처럼 남겨보려고 합니다. 뭐 생각보다 덥네. 외투를. 자, 자유의지는 이렇게 안 벗겨. 걸렸어. 잠시만요. 자유의지는 일단 이런 거죠. 사람이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한 다음에 행동이 발생한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신학적으로 가면은 그 신의 창조, 그리고 왜 불완전한가, 뭐 이런 거랑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스피노자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제 자유의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건 좀 복잡하니까 건너뛰고. 근데 이제 자유의지를 실험적으로 고안을 할 생각을 한 반세기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리벳이라고 하는 그 미국 그 이제 학자의 실험이죠. 뭐냐면은 신경전도 검사를 통해서 제가 근전도 검사 받아보신 분들도 있죠. 실험실 개구리가 돼버리죠. 막 그거하고, 그게 이제 EEG, EMG로 나뉘어요. 그래서 EEG는 이제 머리 쪽 검사하는 거, 뇌파 쪽, 그리고 이제 EMG는 근전도. 그래서 이제 뇌의 그 전도, 그리고 근육의 전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기로 자유의지로 결정을 해. 그 다음에 뇌파가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이 움직여. 뭐 그 원래 그 실험은 손가락을 구부리는 뭐 그런 실험이었거든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결과가. 근데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뇌파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내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 내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예요. 인과관계 붕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제가 뭐 책 읽고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동으로 하는 거라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그 연구자님이 그러니까 물리과 통합적인 어떤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학자, 철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뭐 윤리학자 뭐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막 같이 연구를 하고 뭐 그러던, 또 그분들이 책을 내고, 그 책을 이제 흥미롭게, 재미는 별로 없지만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것도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까지는 안 됐겠구나.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연구들이 거의 한 10년 안팎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반세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은 어쨌든 리벳. 그래서 이제 무슨 뭐 RP 실험 뭐 이렇게 되거든요. 레디니스 포텐셜 해가지고 이 준비 전이 여기에서 활동 전이로 튀는 거,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사 결정을 한 순간, 그리고 근전도로 내 근육이 움직이는 거, 이걸 측정을 하면은 결정, 그 다음 뇌파, 결정을 해서 움직여, 그 다음 움직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리벳 실험이 그 이전부터 사실은 그 처음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고안해내고 그다음 후속 실험하고 이런 것들 독일권에서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독일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죠. 독일 과학이 참 그 뛰어난 면이 있다고. 근데 거의 같아요. 결과가 손가락 구부리는 게 됐건 아니면 버튼 누르는 게 됐건, 뭐 실험 설계 그거에 대해서는 그 자료 금방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알파벳 나오면서 뭐 누르고 뭐 이렇게 어쨌든 간에 핵심은 이거예요. 내 의지로 결정을 하고 뇌파가 팍 튀고 그 다음에 내 근육이 움직인다. 이것을 이렇게 가정을 하고 계속해서 실험을 했는데 계속 틀리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은 뇌파가 일어난 후에 결정을 하고 그 다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그 실험은 방금 말했듯이 EEG하고 EMG,
저에게는 아주 친숙한 신경계 질환 있으신 분들은 그 검사를 이제 하시죠. 이렇게 누워가지고 개구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벌떡벌떡 깜짝깜짝 놀라면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데 말고 다른 요런 데까지도 막 그거 근전도를 막 하거든요. 근데 그 근전도 가지고 행동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뇌전도 가지고 신호, 처음 이제 내가 자유의지로 결정을 한 다음에 신호를 내서 움직인다 이거죠. 근데 그게 깨졌다 이거지. 그리고 계속되는 후속에서는 이제는 fMRI까지 동원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바로 활성화 정도가 보이잖아요. 자기 공명에 의해서 어디가 뭐 이를테면은 대사활동, 뇌의 영역의 대사활동. 근데 이것도 보면은 내가 결정을 한 것보다 리벳 실험보다 훨씬 더 일찍 이미 뇌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에 다시 쓰이고 있는 인문학이에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놈이 신경과학에 의해서 다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시 쓰이는 결론은 이전에 인문학에서, 철학에서 보통 이제 그 분과되기 전엔 철학에서 많이 했죠. 근대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자가 아니라 철학자, 도덕 철학으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뉴턴이 자연과학자가 아니라 자연 철학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린키피아를 쓸 때 자연 철학의 기본 원리 이렇게 쓰거든요. 근대잖아요, 그때가. 근데 한 19세기, 20세기 이렇게 근대에서 현대 그 사이로 올 때 이미 이를테면 베르그송 같은 경우에도 신경과학적으로 그때 초보적으로 이제 발달하고 있었던 지식들이 많이 스며들어서 약간 그 철학의 해체와 재건, 자기 나름의 이런 것도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이제 반세기 전쯤에 정말 본격적으로 신경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죠. 비약적으로, 정량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지금 자유의지에 대한 이 실험 결과도 정량적으로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미국, 독일 이런 데서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철학적인, 신경과학적인 논의를 하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 논의를 하는 그 책을 이제 그 부분별로 각 전문가들이, 한국 철학회였나 하여튼 뭐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전문가들이 논문식의 짧은 그 글들을 모은 책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것이 이게 우리가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 거랑 실제 세상이랑, 그리고 우리가 편견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랑 실제 인간이랑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때 당시에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 반론을 한번 이제 해볼게요. 자, 어쨌든 그 리벳 실험이 제일 유명하니까 리벳 실험은 뭐냐면은 손가락을 구부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 다 그 변형이고, 손가락을 내가 구부리겠다라는 딱 생각을 딱 했을 때를 전해주고 그 다음 구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측정을, 하나는
뇌전도 EEG 가지고 측정을 하고, 그 다음 나 구부릴 거야 의도를 지금 가졌어, 내가 프리윌로 구부릴 거야, 이 시점 측정하고 시계 가지고, 그 다음 손가락을 딱 구부리고, 그러면 이거는 EMG에 잡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EEG, 그 다음 자유의지 free will, 그 다음 EMG. 그래서 하나 둘 셋 1 2 3 순차로 나올 걸로 기대했으나 아니 의지를 가진 다음에 뇌파가 발생한 다음에 손이 구부릴 걸로 기대했으나 뇌파 먼저 발생하고 의지가 나타나고 손가락이 구부러져요. 그러면은 영미권적인 해석으로 하면은 인간의 의지는 무의식의 결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인과관계, 인과. 그러니까 뇌파가 먼저고 그 다음 근전도로 되는 게 인과인 것처럼 맞죠, 그거는? 그리고 우리 그 상식에도 부합하죠. 근데 자유의지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지 다음에 뇌파로 가는 게 아니라 뇌파 다음에 자유의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비판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에 도달하게 되냐면은, 자, 이런 그 비판적인 그 생각을 해내는 사람이야말로 또 대단한 사람들이지. 자유의지는 그 자유의지로 내 의지로 얘기할 수 있는 W가 있는가 하면은 내 의도로 표현할 수 있는, 정의할 수 있는 I가 있는 거야. W와 I는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사실은 손가락을 구부리는 그 차원, 그 실험 설계의 차원, 그거에 변형된 모든 실험의 차원에서의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의도일 뿐이다. 의도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실험 결과가 어쨌든 그렇게 나오니까, 야, 이건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 맞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된 다음에 자유의지라고 느끼고 뭔가 행동하는 거다. 근데 이게 뭐 그 실험 상황에서는 정합적으로 뭐 나름 설명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일상에서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런 부분도 많아, 사실. 지금 제가 도서관을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오늘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자유의지와 내 무의식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 사람들이 뭐 저 스카이싱싱 자전거 타고 이 운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 나중에 지금 당신 어디를 가려고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운전하고 있죠, 걸어가고 있죠 라고 하면 그렇다고 말하지만, 이거 하고 있는 동안엔 거의 무의식이거든, 그죠? 그래서 그 무의식적인 어떤 것, 그 다음에 이제 신경신호, 그거에 의한, 그리고 나서 사후적으로 의지,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의도와 의지를 나눈다면, 의도가 바로 실험실에서 잡히는 거라는 거지. 의도가 특히 제한된 실험실에서 이건 거의 강요되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고안된,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의도 내에서 잡힌 실험이 바로, 원래는 내 의지가 있고 뇌파에서 근육 운동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뇌파가 먼저 나오고 내 의지가 있고 근육 운동,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의지가 W가 아니고 I, 의도였다라는 거지.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보다 메타적인 것이 프리윌이라는 거야. 메타적인 거. 그러니까 의도는 조금 이 메타적인 거 밑에 자잘자잘하게 있는 것이, 나 손가락 움직일까? 이 버튼 누를까? 이 정도고, 이 전체적으로 지금 내가 저 도서관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의도를 계속 육에다 넣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 그냥 난 지금 가면서 자유롭게 말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더 메타적인 거라는 거지, 자유의지가. 그래서 이 두 개를 가르는 방식으로 반박을 해요. 근데 우리가 18, 19세기에 비해서 20, 21세기에, 특히 21세기 중반, 지금 이 과학 방금 말한 그 실험 설계는 한 반세기 전이, 모든 건 다 반세기 전이야. 양자역학 그 시기부터야. 근데 엄청 개명한 것 같지만 지금 자유의지의 그 문제도 뚜렷하게 결론이 안 나와요. W와 I를 나누고, 그러니까 어떤 의지와 의도를 나누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구석구석 입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분명히 내가 어떤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자잘한 의도들 가지고 그 큰 의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실험 그 상황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요. 내 무의식에 의해서만 어떤 자유의지가 든다라고 하는 게. 근데 제가 인공지능 로봇 같은 거 얘기하면서 언젠가 좀 난해하고 약간 철학적인 부분을 그 찍은 거 전 채널에 올렸다가 지금은 안 올린 게 있는데, 뭐 어떤 거였냐면은 걷는 거 있죠, 걷는 거. 이렇게 걷는 게 인공지능한테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보스턴 다이너믹스 같은 경우에 이제 춤을 잘 추지만은.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미 의지, 의도, 그리고 어떤 행동, 요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걸을 때 엄청난 협응력이 필요하고, 근데 저는 아예 걷는다는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잖아요. 넘어지지 않고. 근데 이 각각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무의식 차원으로 이미 포섭이 된 의도들로 내 자유의지, 윌 자체는 저기를 가는 거야. 가서 책 한 줄이라도 더 봐야지. 그게 이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게 내 큰 의지. 이것도 자꾸 왔다 갔다 해. 까먹었다 안 까먹었다 다시 이렇게 생각났다가 막 하긴 하지만, 그거 말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협응력, 그리고 내가 지금 막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거, 머리도 복잡하고, 이 생명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단일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너믹스 이상의 어떤,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 더 가려면, 제가 보스턴 다이너믹스 얘기할 때 약간 삐끗했을 때 움직임이 사람이랑 비슷할 정도까지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데이터들, 빅데이터들이 쌓이고, 그 알고리즘 처리 능력, 알고리즘에 의해서 많이 똑똑해진, 학습이 된 요놈은 알파고 같은 놈이죠. 이놈은 이미 이 대뇌 그 피질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뇌 변형계, 그리고 막 간뇌, 또 척수, 이런 쪽까지 이미 흡수가 된다라는 거지. 그건 의지라기보다 의도에 해당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자유의지에 대한 그 실험도 그렇게, 이 개명한 2021년 10월 달에도 뚜렷하게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간단하게만 이제 좀 요약을 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한 반세기 전쯤에
반세기 한 전후로 리벳이 그때 당시에 이제 신경과학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발달을 하고 신경과학의 탄생, 캔델의 군소, 이거를 제가 찍은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나중에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을 하면서 이제 그 영미권뿐 아니라 유럽의 그 과학자들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레디니스 포텐셜. 그러니까 뭐 어떤 행동 전에 이게 한번 이 쥐가 한번 탁 튈 텐데 그 이전의 것 준비 전이, 그 다음에 전이가 튀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요 근육의 전이가 튀는 거야. 이걸 가지고 사람의 자유의지, 이런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것에 대해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그런 기술들이 좀 더 개발이 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EEG나 EMG 같은 경우에는 벌써 반세기 전에 쓸 수 있었던 거거든요. fMRI랑은 다르죠. 그래서 한 반세기 전, 반세기도 안 돼, 한 70년대 후반 정도에 리벳 실험이 이제 수행이 돼요. 손가락을 구부리는 걸로. 그러면 내가 구부려야지 한 다음에 뇌파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뇌파 구부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후속 실험들, 더 좋은 관측 장비, fMRI 같은 거, 그냥 정말로 그냥 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 뇌의 그 대사 작용을, 이런 거로 봤을 때 리벳보다도 오히려 더 리벳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차이가, 시차가 한 0.2~3초 차이였는데 더 늘어나. 1초 막 몇 초 이렇게 늘어나. 특히 막 버트 선택하고 막 이러는 실험에서는. 그게 이제 최근까지도, 몇 년 전까지도 계속 그런 실험이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게 또 하나의 전통이야. 어떻게 보면 영미권적인 전통이지. 그러나 그게 상식하고 잘 부합하지가 않잖아요. 상식하고 잘 부합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 자유의지, 윌, 이거에 비춰봤을 땐 잘 부합하지가 않고, 그냥 의도 정도. 의도는 특정 상황에서 무작위하게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없는데 버튼을 누르고 손가락을 구부리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더 낮은 단위에서 실험실 상황에서 설계된, 그때는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나 그것을 윌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반박론자들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마지막에 그 한 얘기가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사람이 지금 이렇게 걷고 말하고, 그러나 결국은 저쪽 도서관에 갈 것이고 나중에 책을 읽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은 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윌을 끌고 가고 있는 요 놈이 사실은 무의식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어떤 의도가 있고, 의도 혹은 의지가 있고 행동이 나타난다, 이 말도 어떻게 보면은 맞는 해석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이나 로봇가 이제 막 그냥 기본적인 0과 1 가가지고 계산해서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던 그 수준에서 무의식적인 차원, 춤추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걸을 때 이 근육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이 협응이, 내가 지금 하나하나 신호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무의식이 이미 하고 있고 나서, 이해가 가시죠? 무의식에서 신호가 간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 걷고 있어요, 내 의지로,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무자르듯이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 것은 아닌데,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이 있고, 또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도 사람과 기계의 차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생각해 볼 여지를 남겨두는 주제이다. 자유의지 후속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